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떠나보내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평온을 함께 지켜가세요. 제1장 불편한 사람과의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이고 모든 이가 칭찬하는 인물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누구에게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를 써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찾아서 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맞춰 내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은 감춘 채 겉으로만 맞춰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에는 유독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것처럼 지쳤고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종류의 피로감이었습니다. 그 피로감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소모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지만 모든 인연이 같은 깊이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며 작은 깨달음을 주고 어떤 인연은 오랫동안 함께하며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에게 맞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고 상대방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조화롭지 못할 뿐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는 이 불일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제2장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마음 깊이 침묵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직함이며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생각이 흘러갑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화의 내용도 점점 피상적이 됩니다. 날씨 이야기, 최근 본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난한 주제들로만 대화가 이어집니다. 진짜 내 생각이나 감정,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웃음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한 웃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웃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웃음입니다. 그 억지 웃음을 지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져 갑니다.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가짜 나는 점점 커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피곤해집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소모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피로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표정을 지어도 될까?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될까?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며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적절한 긴장감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성숙한 선택일까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함께하려 애쓰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미리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라고, 진정한 나를 잃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입니다. 내 직감을 믿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만남의 봄이 있으면 이별의 겨울도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3장, 인연에도 때가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인연의 신비로움과 깊이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는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과는 오랫동안 함께하며 또 어떤 사람과는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모든 만남에는 각각의 의미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듯이 함께 가야 할 관계와 놓아주어야 할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지는 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슬퍼하며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지고 나서야 새로운 싹이 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봄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줍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시절,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꿈꾸며 보낸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여름에 와서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방향을 찾아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을에 와서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진 시절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성숙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겨울에 와서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줍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의 다른 형태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며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짐도 관계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야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될 수 있듯이 관계도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혹시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왜 관계를 정리하려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인연의 때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미묘한 감각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아는 것처럼 관계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좋은 관계든 어려운 관계든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편안한 관계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를 확인시켜주고 어려운 관계는 내 한계와 경계를 알려줍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나면 그 인연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입니다. 제사장,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를 해명해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어긋난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던 편안한 옷을 입은 것 같은 자연스러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행동의 이유를, 내 감정의 원인을, 내 선택의 배경을 설명하느라 지쳤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을 들은 상대방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도 내 마음을 읽어냅니다. 반대로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픈지 묻지 않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화날 때 그 화가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끼리는 쉽게 연결되는 것처럼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파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진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말라고,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써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실수하고 가끔 감정적이 되고 가끔 약해지는 모습까지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깁니다. 제5장,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노력이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진정한 나를 얼마나 억압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칭찬받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꾸중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착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진정한 나를 얼마나 억압해 왔는지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웃어야 하고, 싫을 때도 좋다고 해야 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수락해야 했습니다. 내 감정은 무시하고 남의 기분만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부담감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보니 정작 진정한 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없어지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베푸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의 감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의 한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착함은 남을 위한 희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그 존중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확산됩니다. 내가 내 경계를 지킬 때 남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길 때 남의 감정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나의 일부입니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감정적이 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인연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6장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 보십시오. 관계를 내려놓고 나니 처음에는 분명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채우고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어 있게 되니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대화하지 않아도 되니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믿게 되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내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고 남의 평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솔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와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축이 생겼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 있어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연결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7장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인연들을 맞이해 보십시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이전처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가면을 벗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는 조용히 있어도 되고 신날 때는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 않고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판단을 신뢰하고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이끌어내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관계,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입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솔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고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았기에 맞이할 수 있는 새 인연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새로운 만남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했기에 맞는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경계선을 분명히 합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불편한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같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르지만 존중하는 관계,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과 얇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관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새로운 인연들과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지도 않고 의무감으로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가깝고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제8장 나를 위한 관계 정리. 깊은 명상 속에서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관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가 기준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사람, 내 침묵의 의미를 아는 사람, 내 감정의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비로운 연결감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내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무료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의견을 가져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진짜 나를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면을 벗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중생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만나는 깊이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깊은 마음을 나누며 어떤 사람과는 인생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 관계에서도 선택하는 법을 압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내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개수보다는 깊이에 집중합니다. SNS의 친구 수나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관계들이 주를 이룹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되고 자극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들입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합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진정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기에 남도 흔들리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니 현재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에 따라 맞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조정해 나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갑니다. 억지로 이어갈 인연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 속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방법을,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방법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혜가 오늘 하루도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